알기 쉬운 건강정보 헬스인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흔하게 겪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중이염인데요. 오늘은 중이염이 왜 생기는지,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이염이란 무엇일까요? 중이염은 귀의 가운데 부분 인중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이관, 즉 코 속과 귀를 연결하는 통로가 어른보다 짧고 수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코나 목에 생긴 염증이 귀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아직 미숙하다는 점도 중이염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중이염 발생 위험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아이들은 귀가 아프다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이는 증상이 다를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즉 0세부터 2세 사이의 아기들은 밤에 자주 깨서 심하게 보채거나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자꾸 만지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식욕이 없으며 토하거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짜증을 많이 내고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세 이상의 유아나 어린이들은 귀가 아파요라고 직접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에서 소리가 나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TV 소리를 키우거나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느려지는 등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귀에서 진물이나 고름이 나온다면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중이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이염은 한번 걸리면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예방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감기를 예방하고 중이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출 후나 식사 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지도해주세요. 둘째, 간접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아이의 이관 기능을 저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중이염 위험을 높입니다. 아이 근처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모유에는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해서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올바른 수유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젖병을 물릴 때는 눕혀서 먹이지 말고 상체를 살짝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수유하면 우유가 이관을 통해 중이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마쳐야 합니다. 독감은 중이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독감과 그 합병증인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알레르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아이는 콧물과 코막힘으로 인해 이관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알레르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막힘 관리를 잘 해주세요. 코가 막히면 이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코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이가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오히려 코 안의 분비물이 이관을 통해 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한쪽씩 부드럽게 코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이염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 되지만 모든 중이염에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바이러스성 중이염은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균성 중이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거나 중이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귀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 오래 지속되면 아이의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환기관 삽입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귀 건강은 아이의 언어 발달과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중이염 정보가 우리 아이의 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이염은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이지만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대처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